한 시민단체가 영재학교 입시 문제를 분석했다. 대부분의 기출문제가 중학교 공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영재학교 영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시험 문제를 보면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일단 교육 과정에 걸리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다 교육 과정을 벗어나죠. 단지 그것이 이제 영재학교는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선행교육 규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상급 학년의 그것을 지식을 묻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교육 과정을 벗어난 것도 걸리는데, 이거를 정부가 그렇게 심하게 규제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냥 아무 사교육 교육도 받지 않고 본인이 혼자 이제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본인 찾아보고 문제집 사서 풀어보고 막 여기저기 흥미가 있어서 나는 영재고를 갈 테야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물론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되게 독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는 있겠죠.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거의 같은 급수로 뛰어난 애가 있다고 할 때, 얘는 근데 그 전문 선생님들한테 몇 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 문제를 풀어낼 때 얘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훨씬 더 그냥 만나본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도 분명히 거기 끼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학 영재를 발굴해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재학교가 입시 명문학교로 변질된 지 오래다. 그마저도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선발되기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어 온 것이다. 서울과학고는 올해 입시부터 1차 서류 전형과 3차 면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교육의 영향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그 사교육에서는 중학교 생활 형편없이 해도 2단계 시험만 잘 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수한 애들을 보자. 여기서 중학교 때 성적이 어땠느냐, 또 어떤 활동을 했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자. 그러면 이게 탈락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1단계 비율을 좀 더 강화했고요. 그 아까 2단계는 계속 문제를 바꿔도 학원에서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노하우가 있어서 쉽게 돼요. 학원 다니는 애들 유리하다라고 말할 때 저희가 노력의 한계를 보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거는 그래서 3단계 때는 학원에서 전혀 아니, 네가 한 것의 바탕으로 네가 해결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의성 설계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을 주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상황에서 뭐 수학 같으면 어떤 상황에서 또는 게임에 줘서 거기에 어떤 수학적인 원리가 있는지 네가 찾아봐라. 그런데 영재라는 건 조금 다른 어떤 어나더한 그런 레벨이거든요. 특히 영재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IQ 검사를 이렇게 면면히 보면 거기에 생각보다 자기조절 능력이나 정서적인 부분이나 사회성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영역이 들어가요. 사고의 유연성이라든지 정서적인 실패, 좌절 감내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한 30~40%를 차지하거든요. 이제 정서와 사회성이 굉장히 뒷받침되어줘야 한다는 건데, 정서적인 부분이라 하면 그런 자기 불안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사회성이라는 부분은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추론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것이 굉장히 그 영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만약 왜 재호가 조금 관계가 불편하고 밖에 나가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똑똑해서 그래.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넌 남들과 달라. 그래서 남들이 널 이해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어쩌면 재호의 진짜 속마음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사실 막 여기 곰고 있는데 살짝 그 일회용 반창고 붙인 거랑 비슷해요. 그런 얘기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재교육과 현재의 영재교육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좀 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영재 선발 방법에서 큰 변화가 있었고요. 영재를 뽑는 거. 예, 네. 그래서 영재를 선발할 때 과거에는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라든지 영재성 검사, 뭐 학문 적성 검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필 검사다 보니까 그렇죠. 선행학습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영재를 뽑는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이것도 미리 공부하나요? 예, 영재도? 학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뽑혀서 오는데 네. 사실은 그런 친구들은 왔을 때도 사실 따라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들어진 영재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선발 방법이 네. 관찰 추천제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교사가 이 아이를 이제 영재들을 또는 담임 교사일 수도 있고 그 과목의 교사일 수도 있고 영재를 지도하는 교사일 수도 있고 그 교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이 아이의 그 행동, 네. 수행하는 과정들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에 기반해서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프로그램 측면에서 네. 과거에는 과학 영재면 그냥 과학과 관련된 강의, 또 예를 들어서 수학 영재면 수학과 관련된 강의, 뭐 이런 식으로 인지적인 부분, 그 특정 부분, 분야 이거에 집중됐다면 요즘에는 다양한 영재 교육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 교육도 하고 네. 융합 교육도 예. 하고 그런 식으로 요즘 해서 융합교육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영재들이 한 분야만 자기 이 칸막이에 둘러싸여든 정말 좁은 영역만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네. 좀 더 폭넓게 예.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진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네. 영재 교육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